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속세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최근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 고 김정주 이사 가족이 낼 상속세가 6조 원이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고 김정주 이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현재 한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예. 넥슨은 현재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위에는 NXC라는 지주회사가 있고요. 네. 이 회사가 일본에 상장돼 있는 넥슨을 소유를 하고 있고, 다시 이 일본 넥슨이 한국의 넥슨 코리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넥슨 코리아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넥슨 게임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코빗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고, 스토케라고 해서 스웨덴 유모차 회사도 이 넥슨이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고 김정주 이사는 가장 상위의 NXC라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67.49%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분이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 2명에게 상속되는 것이고요. 이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가 6조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오늘 유족들이 고인의 보유 지분을 비롯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 연납 방안을 마련을 했고, 네. 세무당국에 이걸 제출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얼마를 낸다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건데, 연무 연납이라고 하는 거는 나눠서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속세 6조 원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재벌가에서도 상속세를 네네. 내곤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예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한 2번째 규모 정도 되는데요. 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 과정에서 삼성 유가족들이 12조 원 정도의 상속세를 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분 가치만 10조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만큼 이 넥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예. 일본에 상장돼 있긴 하지만 전체 계열사들을 다 더하면 꽤 높은 금액의 지분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NXC라는 회사가 국내 증권사에 상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네. 지분 가치를 산정하는 게 조금은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세계 유수 언론들이 세계 부자들의 자산 규모 이런 순위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 고인의 자산 규모를 74억 6천만 달러로 추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9조 80억 원 정도 되고요. 예. 포브스는 고 김정주 이사의 재산을 109만 달러, 약 13조 1,600억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9년도에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을 이 고 김정주 이사 등 일가가 공개 매각하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마땅한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매각이 불발됐었는데, 당시 얘기됐던 금액이 10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최고 상속세율이 50%고 여기에 최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20%를 더 가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한 60% 이상의 상속세를 문다라고 보면 6조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시장은 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상속세를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고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세율은 앞서 제가 얘기한 대로 50% 그리고 가산세율까지 하면 20%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만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크게 2가지 정도를 바꾸겠다라는 건데요. 하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을 확대해주고 공제폭도 더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세를 더 깎아주는 대상이 되는 기업도 더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들어있고요. 네. 2번째는 상속세 유예제도라는 걸 도입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업을 이어줄 경우에 상속받은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걸 상속받은 자녀가 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 이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기업들은 주로 상속세율이 높은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세율이 너무 높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의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네.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최고 세율이 50%, 여기에 대주주일 경우 일종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까지 더해서 20%를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네. 세율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55%에 이어서 세계에서 2위인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상속세라는 게 부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가 있고, 예.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의 격차를 세금이라는 수단으로 좀 보완하자는 취지가 사실 이 상속세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불만은 충분히 뭐 정부 입장에서도 고려하고 생각해 볼 만하지만, 또 다른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정부도 이 세율을 낮췄을 때 여론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세율은 그대로 두지만 사실상 상속세를 크게 낮추는 수준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고, 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일부 혜택 대상을 늘려주고 공제액을 확대해주는 수준 정도로는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칫 상속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상속세를 무력화시킨다고요? 앞서 두 가지 개편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공제액과 공제 대상의 확대, 이건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공제액하고 공제 대상을 넓혀주는 정도니까요. 네. 근데 다만 상속세 유예 제도가 조금 예민할 수 있거든요. 가업 상속의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그 자녀가 상속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그의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의 자녀가 또 그의 자녀에게 상속한다면 계속해서 상속세는 유예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자칫 상속세를 아예 걷지 않은 수준까지 계속 가업을 이어받으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뭐 이론상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몇 대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이긴 한데요. 네. 물론 이걸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아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사실 이 상속세 유예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2008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네. 2018년에 한 번 더 이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도입됐을 때 상속 재산의 80%에 한해서 상속세 유예를 해주던 걸, 예. 2018년도에 이걸 아예 100% 유예해 주도록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네네. 근데 일본이 기업 상속에 한해서 유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가업 상속. 예.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앞서 말씀드린 공제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꼼꼼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을 한 사람, 예. 그다음에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 그다음에 그의 자녀가 실제로 그 가업을 이어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기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 유예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일본은 노령화가 이제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과거 가업 승계, 그러니까 이른바 뭐 100년 기업 이런 개념들이 사실상 많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네. 특히 높은 상속세 때문에 굳이 가업까지 승계하면서 일을 하려는 젊은 층이 더 사라진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순기능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자리 창출이고 뭐 경제의 한 축으로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좋은 기업들이 자본,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같은 것들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넘어가서 자산은 다 매각돼 버리고 기업이 슬금슬금 소멸해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네. 혹은 좋은 기업이 외국계 기업에 팔려나가는 경우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나온 게 일종의 상속세 유예 제도였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유예 특별 기간 이런 것들도 일본 정부는 좀 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상속하면 특별히 더 혜택을 주겠다, 빨리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라,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이런 기간도 두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국내 기업단체들이 이걸 보고서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업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상속세를 네. 대폭 감면해주는 혜택이 우리도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에 한해서 아주 작은 기업들에 한해서 실제로 기업 외에는 다른 것들 큰 재산이 없는 기업들이 상속세를 내면서 아예 기업의 유지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업 상속의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서 사실상 기업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을 좀 넓혀달라 그래서 기업의 규모라든지 전체적으로 매출의 규모 또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늘린 게 이제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공제제도를 활용하든 아니면 유예제도를 택하든 둘 중에 보고 유리한 걸 택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유예제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허용을 해줄지 어디까지 해줄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대기업은 빠진 걸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당연히 워낙 자산 규모가 크고 그쵸. 이걸 허용해 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얘기도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게 부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유산 취득세라는 걸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유산 취득세 도입은 지금 검토 단계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해서 연구를 해본 다음에 내년 세법 개정안에 정부가 담는 게 지금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현재 상속세를 거두는 방식은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세라는 것은 상속되는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억 원의 상속이 된다 그러면 100억 원 규모를 가지고 바로 아까 상속세율 60%든 50%든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네. 이걸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을 여러 명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자녀가 많아서. 그래서 그게 10명이라 그러면 10억 원씩 나눠서 받는 사람이 취득하는 금액을 가지고 상속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억 원을 받았으면 10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만 매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10명이면 100억 똑같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상속세는 약간 누진세의 개념이거든요. 상속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속세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재단 취득세, 유산 취득세로 바꾸게 되면 상속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가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 상속세 문제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논쟁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완화될지 저희가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 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